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울산에서 가장 번화한 시가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삼산동인데요. 수많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 삼산동에 과거 염전이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염전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시설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동네 삼산동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 문화공원은 도심 속 쉼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문화공원에는 우리가 몰랐던 울산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야, 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무가 시원한 그늘막이 들어줘서 역시 이 공원 안으로 저절로 발길이 향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선생님 이렇게 공원 내에 작은 언덕도 있고요.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공원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공원이 이제 옛날에 울산 사람들은 논으로 기억하지요. 논요. 아니 이 공원이 논이었다고요? 이 주변에 논이었어요. 이제 그 공원이 되면서 성토를 해가지고 이제 돋아가지고 이래 이제 언덕도 생기고 뭐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보면 이 밭도 있었거든. 밭, 이 숲도 좀 있었고. 이래가 그 짐승도 많았어요. 뭐 쪽제비나 뭐 너구리 뭐 등등 뭐 그런 짐승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옛날에 생태가 자연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원이 됐잖아요. 90년대 공원이 됐는데 시골 마을처럼 논과 밭이 있고 산짐승들이 뛰어다닌다고 상상해 보니 영 믿기지 않는데요. 더 믿기지 않는 건 이곳이 소금이 나는 염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염전이었다는 얘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사실인가요? 그 염전 이전에는 바다였어요. 그때 바다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염전이 된 거죠. 가능하게 된 거죠. 아, 이 공간이 바다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밀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야 그게 이제 개펄에 이제 그 염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전이었는데 뭐 그걸 옛날에 그 삼산염전이라 그러죠. 삼산염전. 그러면 이곳 삼산염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염성이라 그래서 울산을 염성, 소금염자 염성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염포라고 있잖아요. 염포. 맞아요. 염포 다 이래 옛날부터 그 염자라는 게 삼국 사기에 나오는 지명의 염포나 염성이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을 그때부터 만들었고 그 소금을 이제 그 고려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염소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소금을 전매제를 한동안 했어요. 전매제. 판매를 했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담배같이 전매청. 그러니까 그 소금을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개인은 소금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 염장관인데 염장관이 이제 울산 그 동원에 고려시대 이제 그 울산 동원에 와 있었어요. 이곳이 바다였고 염전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이유로 육지가 됐던 걸까요? 이게 왜 육지가 됐느냐? 사실은 깊은 바다 밑이었거든. 근데 왜 육지가 됐냐면은 그 수리조합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제방을. 그게 이제 1910년대에도 제방을 만들고 1920년대 후반에도 제방을 크게 쌓았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뚝이 생기니까 바닷물이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염전도 되고 이제 그다음에 밭이 되고 논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지적도 보면 이 바다 밑으로 돼 있어요. 바다 밑에. 그 바닷물이 저까지 들어왔죠. 저까지 저 언덕까지 시선까지 근처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울산에 이제 옛날에 덜 크면 이제 또 저쪽에 관상들이 있고 이 왕생이들이 있고 이 왕생이들이 이제 밑에는 삼산들이 생깁니다. 삼산들이 바로 생겼죠.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염전이었고 소금이 났다는 건데요. 상전벽해라고 하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화한 시가지가 됐습니다. 맛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울산 소금이 전국 최고다. 우리가 뭐 천일염이나 다른 지역 소금보다도 그 울산 소금이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는 이래 참 나라에 올리는 소금은 그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맛이 좋으니까. 지금은 중화학 공업단지로 성장한 울산.
옛날엔 소금 생산 기지였단 사실인데요. 울산의 주력 산업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나중에 소금이 이제 전매제가 없어지니까 뭐 이래 개인 염전, 사형 염전이라고 그래요. 또는 관영 염전이나 공영 염전은 이제 그 납품을 해야 돼. 공영은 그 한양의 궁실에 들어가는 소금이고 왕궁에 들어가는 소금이고. 그만큼 예, 귀했던 관영은 거네요. 이제 각 관청에 들어가는 소금이고. 그다음 개인이 하는 사형 염전 그게 200 수십 군데 됐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금으로 거부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소금이 워낙 네. 귀했으니까요. 그 네. 귀한 소금으로 혹시 부자 된 사람도 있을까요? 많죠. 많겠죠. 예, 옛날에 그 우리가 염철이라 그래, 염철. 네. 소금과 철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그걸 독점해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울산에서 그 소금 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김홍조, 네. 추전 김홍조라고 울산의 성곽자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연막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삼산에. 그때 사진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연막 보면 이제 김홍조 자기 그 사람이 관리하는 연막. 그래서 그 사람이 1년에 수십만 냥 막 이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그 조선의 최고 갑부입니다, 갑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만든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은행도 만들고 뭐 동아일보 신문사 실질적인 동아일보 주인이 그 사람이었어요. 김홍조 그 사람이 이제 신문도 만들고 3.1운동 직후에 그리고 굉장히 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은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자본주의 시작은 울산 소금입니다. 소금. 이게 이제 그 돈이 다 모이니까 수십만 냥씩 막 모여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이제 조선의 그 민족 경제가 네. 사실 태동한 곳이 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울산 소금이 참 역할이 컸습니다. 삼산동 염전만큼이나 옛 울산을 대표하는 풍경 하나. 바로 울산 소금 장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울산 소금 장수가 또 유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등금 장수라 그래요. 등금 장수. 등금 장수. 예. 왜 등금 장수라고 그 부르는 이제 거예요? 등에 소금을 진다. 등에 소금을 져서 예. 등금 장수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네요. 이제 그 메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그만 이래 지기 같은 조그만 거 있어요. 네. 그 등에 이래 꼽고 이래 기대가 쉬는 거지. 절대 바쁘니까 그렇죠. 많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 쉬고 이제 길이 멀면 또 이래 그 말하자면 작은 솥이 있습니다. 솥에다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 솥을 차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담배도 피우고 그다음에 이래 그 가던 길이 그러니까 황정자 길이라고 그러거든. 아, 저기를 통해서 태강- 등금 장수, 소금 장수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대강변을 따라가지고 오. 쭉 가는 길이 이제 황정자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을에 단풍이 흘러내리는 길을 반대로 올라가는 거지. 쭉 올라가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그 참 아름다운 경치를 참 음미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운문역을 넘어가지고 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막 소금장수 주막이 남아 있어요. 가면 네.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소금장수들이 주로 여기서 소금을 이제 떼가지고 그 이제 등에 지고 그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특히 소금장수는 비가 오면 안 돼. 네. 그 소금 다 녹으니까. 그렇죠. 큰일이죠. 야, 그게 제일 겁이 나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이제 비 안 올 때 네. 주로 이제 소금을 받아가지고 그 장사를 하러 갔고 오. 특히 이제 그 김장철 젓갈 네. 담을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 그 타임에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아, 그래 그렇죠. 집중적으로 소금을 운반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먹고 살았다 이런 거. 삼산동엔 놀라운 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 비행장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믿기시나요? 여기 뭐가 있네요? 아, 예, 예. 오, 웬 사진이랑 글이 적혀 있는데 예. 이 일대는 울산 삼산 비행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 선생님 예. 여기 주변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굉장히 그 이제 그렇게 활주로가 네. 그 삼산 중로라고 있어요. 삼산 중로. 저 현대백화점에서 쪽 강 쪽으로 거기 이제 600m. 어. 그 있었고 이제 그 방향은 남북으로 있었죠. 아, 남북으로 이렇게 있다가 있었군요. 오. 그 나중에 또 동서로 또 만들었어요. 동서로 동서로 또 또 만들어졌어요? 십자로 이렇게 이제 아. 활주를 또 만들었다고요. 아, 그러니까 활주로 L자형이 동서와 남북 방향 각각 이렇게 건설이 됐다고 예, 적혀 예. 있네요. 예, 있죠. 옛 울산 비행장 모습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인데요. 여기가 삼산동이랍니다. 신기하시죠?
언제 이 비행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1928년 12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가지고 서기는 1937년까지 네. 그 1937년에 이제 그 대구에 동촌 비행장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비행장에 옮겨갔지요. 네.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예비적인 그런 비상 활주로 또는 뭐 이제 그 외적 말기에는 군용으로 뭐 그래가지고 쭉 이래 내려왔던 겁니다. 네, 보니까 거의 92년 전에 비행장이 예.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비행장이 거의 없을 때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비행장입니다. 국내 최초라고요? 예, 우리 한국 최초 이제 울산 도착이- 3사네요? 예, 여 비행장이. 그때 왜냐면 여의도 비행장은 국제 비행장이 아니고 이야, 대단한데?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앞서가지고 여기 먼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항공사에 대단히 중요한 비행장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요 비행장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맞아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송신탑 큰 통탑이 솟아 있어요. 그다음에 척구탑, 네. 기상탑. 와. 그러니까 탑이 2개가 있고 그다음 저쪽에는 항공등대가 있고 저쪽에 용nhân 쪽에는 네. 그러고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이래 거의 이제 매일 전기편이 하루에 한 편씩 그리고 동경에서 대련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오사카 거쳐가지고 후쿠오카 거쳐가지고 후쿠오카에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울산 비행장으로 와서 다시 이제 그 한양으로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신의주 대련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외정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 그 항공 노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요 개통할 때는 네. 그 평양에서 또 비행기가 날아와서 행사를 에어쇼를 했어요. 에어쇼 할 때 그때 이제 5만 명이 모여 봤다 그러거든요. 네. 5만 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비행장을 활주로 깎을 때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공사할 때 그때 없어진 게 삼산이고 삼산을 깎아냈어요. 깎아내 평지로 만들고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앉기 위해서 이제 돌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고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비행장이 들어섰던 삼산동. 상전 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삼산동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척 많거든요. 예, 예. 삼산동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아, 그렇죠. 지금 울산의 중심이잖아요. 신시가지잖아요. 강남이잖아요. 그래 그만큼 우리 이제 울산의 모든 것이 집결된 곳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여기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옛날에 울산 소금이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 소금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역사에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런 뭐 그 역사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뭐 현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삼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삼산동을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울산에서 가장 번화한 시가지 삼산 일대가 과거에 소금이 나는 염전이었다는 사실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주말 내 주변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